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이민아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읽고 온 책은요. 그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읽고 왔던 책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다른 분야의 책이에요. 약간 뭐 비슷한 면도 있지만 좀 다른 분야입니다. 에세이고요. 그 전에 봤던 그런 부모 지침서 같은 육아서 이런 것들도 에세이에 속하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뭐 부모로서의 그런 이야기만 담았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많이 땡겼고요. 그냥 딱 책을 봤을 때, 제목을 봤을 때 훅 저를 끌어당긴 그런 제목이었어요. 바로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는 책입니다. 네, 지금 제가 손으로 살짝 이렇게 가렸죠. 이게 저희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고요.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먼저 책 소개를 드리자면 김수현 작가님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림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작가와 이제 사파가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분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되게 능력이 많으신 분 같아요. 다산북스에서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293페이지까지 이 책은 제목 봐봐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게 뭔가 이제 되게 현대사회는 엄청 달리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지 않으면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 도태라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세상에 변화하는 이런 제도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와닿았고요. 또 되게 소소한 이야기지만 제가 저번에 서점에 갔을 때 이런 스케줄러를 샀어요. 다이어리를 제가 고른 기준은 예쁘다, 예쁠 것, 작을 것, 가방에 쏙 들어갈 것 이런 것들이 저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동안 뭐 여기저기서 다이어리를 받기도 하고 뭐 생기기도 하고 프리퀀시 모아서 사기도 하고 다들 아시죠? 그랬을 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막 첫 달만 까만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어디서 들었어요. 다이어리 하나를 고르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이렇게 내가 골라서 쓰면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고른 연필이나 공책을 더 잘 사용하듯이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그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저도 서점에 간 김에 옆에 문구 코너에 이제 2022년 다이어리 쫙 있길래 거기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사은품으로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제가 예전에도 한번 SNS에 올렸는데 여기에 이 그림이 딱 있고요. 이 그림이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옆에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우주다. 이 문구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게 뭐야? 되게 좋은 문구고 그림도 되게 편안하고 좋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책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려 완전 신간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 다이어리를 구입했더니 그냥 주신다고 하고 주셨는데 그냥 색이 같아서 주신 건지 비슷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동네 도서관에서 제가 발견을 한 거죠. 이게 웬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의 일치. 제가 꼭 봐야 되는 책이었던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작가님이 인간관계에 대한 걸 토대로 이제 나 자신 그리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풀어간 책이라고 해요. 뭐 사람들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이 작가님도 그랬고 인간관계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나 되는 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한 번씩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관계가 되게 매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이 사람이 갑자기 날 떠나가네? 또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고백을 해.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아니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오면 다들 한 번씩은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또 뭐 여기저기 이제 제 기준으로는 여러 카페들, 커뮤니티들 이런 데서 이제 익명으로 맘카페도 있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에서도 익명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균형을 찾기로 했습니다. 프롤로그에 써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이 글을 좀 풀어 나가신 것 같고요. 내가 완벽하게 신뢰했던 관계를 상대는 전혀 다르게 여기고 있었고, 나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관계에 확신이 차 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깨달은 건 관계를 자신한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걸 또 알게 되었다. 관계를 자신한 것. 다들 보통은 그걸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게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쉽게 생각했던 걸 남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참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인간관계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모두에게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적어도 한 부분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또 좋았던 부분 또 실컷 엄청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해왔는데 이거를 읽기 전에 목차를 한번 차례를 볼게요. 차례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큰 덩어리로만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균형을 찾기로 했습니다. 1장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 2장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나답게 산다는 것. 3장 신경질 내지 않고 정중하게 타인과 함께한다는 것. 4장 쫄지 말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산다는 것. 5장 참지 말고 원활하게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6장 냉담해지지 말고 다정하게 사랑을 배운다는 것. 이렇게 총 6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 1장 가장 먼저 사람들이 보게 되는 1장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여기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존감 이 부분은 정말 성인이 되어서도 점점 더 많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소재예요. 제가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때도 오히려 어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냈는데 어른이 되니까 보이는 거죠. 특히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육아서를 읽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겠다라고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게 또 잠깐 이건 우리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네? 나의 문제기도 하다. 내가 먼저 자존감을 찾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고 애쓰는 거 어떤 건지 알죠? 여기 작가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이제 예전에 강연을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뭔가 되게 좀 자신의 강연이 되게 밋밋하다고 느끼던 차에 이제 TV에서 유명 강사의 강의를 봤더니 엄청나게 위트 있는 분이 나오신 거예요. 너무 유머러스하고 그랬더니 막 방청객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깔깔깔깔 그걸 보고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본인의 그 컬러와 맞지 않게 좀 억지로 웃기려고도 해보고 다음 강연에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너무 어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기만으로는 이게 나를 커버할 수가 없구나. 나를 이제 속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이건 좀 아니다 싶던 차에 정말 또 잔잔하게 강의를 하는 분을 본 거죠. 그분은 그냥 자기의 색깔대로 그냥 무뚝뚝한 강연자예요.
무뚝뚝하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분은.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내용에 치중하니까, 내용에 집중해서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이분은 좀 잔잔한 강의를 하는 분 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호응 높은 그런 강의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아, 나를 속이고 굳이 나를 좀 바꿔가면서까지 억지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연출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그래요.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이런 걸 느껴요. 뭐 예를 들어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모임에 처음 나가서 되게 낯설잖아요. 공통적으로 이제 같은 반 아이를 둔 엄마들끼리 만났다는 건 있지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성격도 모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너무 어색하다고 해서 계속 뭔가 웃기려고 하고 어색한 웃음을 계속 지어가면서 계속 되도 않는 자꾸 주제로 어색하게 유머를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뭐 그게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사람인 척 애쓰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러니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지 말자. 대신 긴장을 풀고 관계에 진심을 보이며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당신답게 편안하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또 제가 다음으로 체크한 부분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써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이것도 정말 너무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몇 년 전에 실제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는 거 많이들 아시죠? 그 문구 자체가 유행어도 아닌데 이게 예전에는 없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법에 안 맞고 어법에 안 맞는 게 아닌데 예전에는 그 말을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책이 나온 이후로 미움받을 용기 그 한 문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공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영화를 봐도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영화를 봐도 같은 영화여도 이제 보는 사람마다 평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았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지루했다. 저도 예전에 저의 인생 영화인데 남편하고 같이 봤는데 저한테는 진짜 인생 영화에 꼽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신랑은 정말 최악의 영화. 막 거의 심지어 잠을 좀 잘 정도로 너무 재미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는 느꼈거든요. 같은 거여도 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될 수가 있다. 어쨌든 그렇게 아무리 좋은 영화도 아무리 좋은 식당도 음식도 음악도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써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진 말자.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그게 그들의 애정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다. 그리고 밑에 되게 깨알같이 써 있는 게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소망한다면 강박증만 남을 것이다. 그죠? 괜히 좋은 걸 옆에 놔두고 그걸 모르고 안 되는 걸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이 제목이 저는 되게 되게 웃긴데 무슨 말인지 딱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작가님이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종종 많이 넣으셨어요. 동생한테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이 있어서 한때 이제 용돈도 주고 되게 잘 해주고 그랬대요. 동생이니까 예뻐서.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는 거예요. 용돈을 주면서 고맙지? 라고 말하거나 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해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붙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말일 거예요. 어린 동생이니까. 근데 나는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했는데 동생분은 사실 누나 나 옛날에 되게 부담스러웠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또 말 끝에는 꼭 고맙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잘해? 너 이제 좀 나한테 잘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게 주는 사람은 정말 호의였을 수 있으나 받는 사람은
굳이 이렇게까지 뭐 이럴 거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붙으면 희생은 강요가 될 수 있고 후원과 청탁이 다르듯 조건이 붙은 선심은 욕심이 된다라고 써 있어요. 참 이게 별거 아닌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한 번 더 곱씹게 되는 그런 책이 이런 책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책을 보지 않으면 사실 예전에는 저는 이런 류의 책을 잘 안 봤어요. 뻔한 얘기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래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곱씹고 내가 최근에 있었던 일 또는 예전에 나의 고민들 풀리지 않았던 그런 숙제들을 대입해서 하나씩 생각해보다 보면 풀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담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그분들이 뭐 외계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딘가에 가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쭉 풀고 나오면 막 마음이 가벼워지고 치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계속 쓰시고 또 보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리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공부하잖아요. 꽃꽂이도 배우고 어떤 분들은. 근데 그러면서 언어에 대한 이런 언어, 평상시에 쓰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화법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또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울거나 할 때 그냥 윽박질렀던 나 자신의 모습, 왜 울어? 지금 울 만한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만 했던 모습에서 최근에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배웠잖아요. 감정을 읽어주고, 지금 그랬구나. 그런 일 때문에 네가 지금 기분이 이렇구나. 그렇게 좀 더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화법도 배워야 아는 거잖아요. 그냥은 몰라요. 조금 더 매끄럽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하며 연습하고 수정하고 시도해 나가자. 나를 지켜주는 언어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써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걸 요약을 해서 말하다 보니까 책을 직접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으로 좀 빠르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책에 관심 있어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책을 직접 읽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작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근데 아직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이 책의 중점적인 건 이제 나로 살기 위한, 나 자신 그대로 살기 위한 그런 책이에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네. 그럼 저희 오늘 한 줄 서평 나가볼게요. 나가긴 못 나가. 한 줄 서평. 나는 나다. 너무 진부한가요? 나는 나다.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짜 내가 된다. 너무 추상적이다. 근데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말주변이 없어서 뭐 이렇게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를 그냥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모든 것과 이어지는 거예요. 자꾸 억지로 바뀌려고는 하지 말고 나 자신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뭐 화법부터 아니면 뭐 누군가의 관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끌어서 배워 나가는 것, 채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나 자체를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직접 이런 책은 꼭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이제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